네,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도 어김없이, 예, 얘네들 이제 착색이 들어왔습니다. 예, 10월 17일 전후로 해서 이제, 색깔이, 컬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도 이제 개체 수는 조금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문제는, 고온기 때문에 이제 비대가 살짝 안 됐어요. 예, 열매가 커져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가고 이제 여름에 2달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는 지금 낙엽기예요 이제. 예, 끝났습니다. 이제 낙엽. 본격적인 가을이고 양분 저장 들어가는데 유목들은 지금 상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목들은. 근데 이제 성목들은 뭐 어찌 됐든 간에 성목대입니다. 그래서 양분 저장 들어가고 지금 낙엽 오고 있는데 요번 주 지나고 나면 낙엽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고온 피해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파리들이 날아가는 바람에 약간 미심쩍어요. 양분 저장이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뭐 지켜봐야 됩니다. 으름은 이제 다리랑 달라서 뭐 관수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해도 얘네들은 잘 알아서 큽니다. 예, 그리고 사이즈도 올해 비대 안 될 줄 알았더니 사이즈가 예, 사이즈가 확실히 관심을 안 주면은 예, 얘네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요런 거 하나는 한 400g 나가겠네요. 아, 요거는 이제 뭉쳐 달아 가지고 아직 예, 색이 안 온 거고 이런 거는 이거 하나가 500g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이즈가 제 손바닥 예, 손바닥 사이즈만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름도 이게 보면은 해보면은 이거는 더 크네. 이거는 예, 이거 한 두세 개 먹으면 배부르겠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달렸네. 예, 이제 요게 이제 인공 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이제 으름나무가 있긴 한데 수정이 잘 안 돼요. 4월 15일 날 꽃이 핀다고 했고요. 그리고 4월 15일이면 굉장히 빠릅니다. 4월 9일이면 꽃대가 나오고 4월 15일이면 개화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수정이 완료되는 시점은 4월 25일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중부지방. 그래서 하필이면 이제 꽃이 수꽃과 암꽃이 돌아서 있단 말이에요. 서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있기 때문에 벌들이나 얘네들이 와서 수정을 시켜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춥습니다. 예, 냉해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매년마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와가지고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수정시켜갖고 해놓는데 나무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습니다. 해보면은 잘 되는 뭐 열심히 묻히면은 열심히 수꽃을 따가지고 암꽃에다 잘 묻히면은 되는 애들이 있고 또 음지 쪽이나 추운 쪽 시원한 쪽으로는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통풍이 안 되면 지금 이게 상단부 이렇게 뚫어놨어요. 이쪽 위에 보면 혹한하게 이렇게 뚫어놨는데 이거 다 전정으로 잘라낸 겁니다. 전부. 장가지들이나 필요 없는 도장지들 전부 잘라내고 이렇게 환하게 달아놓으면은 수정이 더 잘 되고 이제 너무 꽃이 밀집해서 수정이 잘 됐다 하더라도 낙과가 심하기 때문에 예, 여기는 지금 막 복잡하잖아요. 예, 수정이 잘 안 됐어요. 꽃개수가 많으면 수정 확률도 높아지긴 합니다. 근데 그건 자연수정 얘기고 자연수정을 시켰을 때는 이렇게 열매가 커지지 않아요. 아무리 이제 대가종이라고 해도 해보면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방치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달리지도 않을 뿐더러 열매 사이즈가 커지지 않습니다. 열매 사이즈 커지는 거는 쓸데없는 도장지, 필요 없는 도장지 전부 다 정리를 해줘야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열매가 사이즈가 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으름은 매년마다 얘기합니다. 묵은 가지 재배치. 예, 신초에서는 열매를 물지 않기 때문에 신초 새로 나온 가지에서는 물지 않아요. 열매를 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묵은 눈을 재배치하고 묵은 눈 유도를 많이 해놓고 꽃을 유도를 많이 해야 수정에 유리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후기, 그러니까 수확기 때 생리적 낙과는 없지만 초기 생장기 때, 그 다음에 수정기 때 수정 이후에 낙과가 심하기 때문에 초기 낙과를 잡지 못하면은 수확량이 없다. 자연 상태에서 맡기면은 사실 편하긴 한데 열매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열매 사이즈가 비대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년마다 보이는 이제 병증이나 왔을 때 여기 병 같은 게 온단 말이에요. 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착색기가 착색기로 돌아서는 이 변색기 요 시점에서는 요렇게 지가 회복을 해요. 전부.
회복을 하고 열매가 매끈매끈해집니다. 울퉁불퉁 막 하던 것도 점점 이제 말랑말랑해지면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면서 매끈매끈해져요. 신기한 열매예요. 야, 많이 달렸다. 네, 요런 거는 요거 하면은 한 2kg 정도 되겠네요. 사실 이제 제가 취미생활로 관상용으로 이렇게도 키우지만 이게 약용으로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약용으로 쓰려고 놔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어차피 시간이 되고 연차가 되면 으름나무는 점점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주도 필요하고 엄마나무죠. 엄마나무 필요하고 번식용으로 유전자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려고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쁩니다. 열매 이제 배가 갈라지면 요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밴딩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거 갈라지지 말라고 이렇게 묶어 놓을 수도 있고, 뭐 봉지를 씌워놔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열매를 조금 일관해 갖고 똑같이 만들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만 조금 하면은 열매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올해도 다른 농사는 뭐 그냥 그런데 으름 농사만 풍년이네요. 네, 또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일단 내려가다가 꽃 심어놓은 거 한번 더 둘러보고, 코스모스 관련해서 리뷰? 꽃을 리뷰할 줄은 몰랐어요. 꽃도 리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요즘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게 꽃입니다. 맨날 먹는 거, 산에 이제 나무에 달려있는 거, 뭐 시설에서 만드는 뭐 원예 가수 이쪽만 생각하다가 요즘은 꽃을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박스 가지러 가다 또 내렸어요. 잠깐 차 세우고 지금 꽃을 잠깐 보고 있는데, 집 앞에 심어놓은 코스모스예요. 이쁩니다. 굉장히 이쁜데 코스모스 품종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얻어온 거, 사온 거, 주워온 거, 뭐 등등등 해가지고 모아놨습니다. 매년마다 지금 한 거의 6년, 7년째 집 앞에 이렇게 코스모스를 막 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품종이에요. 색이 다 달라요. 전부 섞여 있기도 하고, 작은 꽃도 있고 큰 꽃도 있고, 품종 이름이 다 있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희귀 품종이라고 하지만 요것도 다 이름이 있어요. 전부. 얘도 이제 흰 꽃이긴 한데 토종은 아니고요. 꽃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이렇게 굉장히 크고, 이제 요건 예전 품종들이죠. 옛날 오리지널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이제 코스모스들이에요. 근데 보면 이제 들어온 애들 쪽은 요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토종은 요쪽이에요. 육묘장에서 육묘를 해가지고 원하는 개화 날짜를 이제 정해놓고 저희가 이제 거꾸로 심습니다. 해보니까 육묘를 했을 때에는 50일 정도, 45일에서 50일이면 개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육묘상에서 이제 보통 보름에서 20일 정도로 육묘를 하거든요. 육묘장에서 안 하고 그냥 직접 바로 심는다 그러면은 2달 보름? 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코스모스가 이게 은근히 또 쉬우면서도 어렵더라고요. 일단 병은 없어요. 병은 없는데 진딧물 조금 끼는 거 있고, 일단 병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통풍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통풍이 뭐가 중요하냐면, 통풍이 잘 안 되면은 이 하단부 줄기 밑에 하단부 여기가 다 녹아내려요. 전부 이렇게 요 잎이 다 갑니다. 전부. 그러면서 이제 곰팡이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 고추에 보면 청고병이라고 있어요. 청고병과 마찬가지로 이 안으로 이제 스며들게 되면 가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위에 이렇게 막 잘라준 게 보이는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수영을 잡아놓은 겁니다. 딱 한 조씩 또는 2개씩 이렇게 심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코스모스를 무슨 관리를 해갖고 키우냐 이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전략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금 관리만 조금 신경만 쓰면은 이쁘게 키울 수 있겠더라고요. 일본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핵심은 적심입니다. 적심. 위에 상단부 이제 육류장에서 나올 때 15cm 정도 키우면 1차 적심. 그 다음에 한자 정도 올라가요, 위로. 그러면 이제 2차 적심. 1차 적심의 목적은 다분지 형태, 그러니까 가지를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목적이고요. 1차 분지. 2차 분지는 키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1차 분지 해놓고 여기서 적심한 데를 보면은 윗부분에는 가지가 얇아요. 밑에는 두껍고. 그리고 1차 분지, 1차 적심하고 분지를 왜 만드냐. 밑에 하단부를, 주간부, 여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태풍이나 바람, 보통 가을 태풍 오잖아요. 요때 안 넘어집니다. 요게 키가 넘어가니까 예전에 해보면 키가 이제 1.5m 이상, 막 1m 이상 이렇게 키가 커버리면 바람이나 이런 게 쓸리면은 뿌리가 깊이 박지를 못했을 때 다 넘어져요. 그리고 위에가 너무 무겁다 그러면은 막 무너지고. 근데 이제 위에가 왜 무겁냐면 바람이 들지 않고 계속해서 습이 여기 머물기 시작하면 비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면 여기가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부가 무거워지면 당연히 넘어집니다. 작은 충격에도. 그래서 건조하게 만들어야 되고 통풍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간격도 맞춰야 되고 뭐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심어 보니까 관리해보고 매년마다 상태는 좋아지는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모스는 관리를 하면 할수록 이뻐진다는 것. 그리고 코스모스 보면서 꽃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사실 몰랐습니다. 이제 품종 여러 가지 표가 있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요건 또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 요게 초콜릿 무슨 코스모스인가요? 대체로 이제 들어온 품종들이 꽃이 다 큽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품종은 얘인데요. 얘도 이름이 있어요. 얘도 이름이. 근데 꽃 잎색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쁩니다. 특이하게. 내년에는 얘를 조금 더 많이 심으려고요. 원래는 이제 처음에 붉은색 계열을 많이 심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훨씬 이쁩니다. 코스모스. 내년에 이제 종자 이거 다 갈무리 잘 해놨다가, 내년에는 이제 봄에도 한번 심어보고요. 여름에도 한번 심어보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흰색이고, 여기는 빨간색이에요. 이거 한 나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모종을 겹쳐 심은 겁니다. 이거 겹쳐 심기. 겹쳐서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흰색이랑 이렇게 빨간색 또는 빨간색이랑 분홍색 이렇게 해갖고 조합을 해가지고 같이 저렇게 몰아서 심어주고 한 나무처럼 이렇게 키우면 꽃이 이렇게 섞입니다. 중간에. 요거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전부 다. 꽃이 왜 섞여 있냐 그랬는데 나무가 섞인 게 아니고 꽃이 섞인 게 아니고 밑에 나무를 양쪽에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심어 놓은 겁니다. 붙여서. 그렇게 해서 한 줄 이렇게 심어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뭐 모종 개수로 하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적게 심어 가지고 효과는 최대한으로 보는 거라 꽃이 굉장히 이쁩니다. 가을 환절기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또 포도 작업하러 가야겠습니다.